네, 이번 시간에는 품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 거예요. 품사는 아시다시피 모든 영어 공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들으시는 동안 조금 이해 안 가는 면도 있을 수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 말 믿으시고 모든 영어에 대한 기본이니까 지금 조금 잘 해두는 게 탄탄히 공부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품사 이야기랑 곧 나중에 이어지게 될 문장 성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영상 반복해 보시면서 처음 보실 때는 부분적인 이야기에 자꾸 집중이 되실 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전체 그림으로 이걸 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고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번 보실 거고 물론 매번 보실 때 집중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이상 반복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품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까요? 자, 품사라는 거는 단어의 기본 성질을 이렇게 써놨는데 한 번만 곱씹어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문장 같은 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기본 성질이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좀 많이 알면 좋다. 이 정도는 다 동의하시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부터는 하나를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대략 많이 알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쓸지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단어 그냥 의미대로 나열되면 문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뭐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의 기본 성질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품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단어의 위치가 달라져도 품사는 그대로. 이것도 한번 처음 들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그냥 스쳐가셔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명사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공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품사 중에 명사가 있죠. 명사는 문장에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장에 명사라는 단어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중간에 있건 뜻과 품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명사가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품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동사도 마찬가지고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살짝 맛만 보여드리려고 간단한 문장 써봤는데요. The man has a car. 이 정도 문장 이해는 다들 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 이 문장 해석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려면 문법이나 품사 같은 거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세 단어짜리가 아니라 좀 길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된 문장이나 긴 거 보시려면 이렇게 단순히 해석만 해서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맛만 보여드릴까요? 이런 공부할 거예요. The man 그러면 남자인데 뜻만 남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 보여드리자면 얘는 품사가 명사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has는 가지고 있다 뜻 아셔도 되지만 이거는 동사구나. a car는 자동차고 명사구나. 이 정도 구별을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The car is nice 하나 더 볼까요? 그 자동차가 멋지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가 하면서 명사가 써있고 이거는 비동사야. 나중에 배울 겁니다. nice는 형용사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앞에 화면에 나왔던 얘기 여기서 잠깐만 적용해 드릴까요? 여기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실게요. 여기 있는 the car는 이제 관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car만 볼 거야. car가 자동차라는 뜻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명사가 있고 여기도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는 문장의 자리가 달라져도 똑같은 품사는 유지된다 그랬죠. 얘도 명사, 얘도 명사.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품사는 똑같은데 역할이 달라져. 이렇게 공부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자동차를 이렇게 해석했죠. 그렇죠? 얘는 자동차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품사와 별도로 역할은 또 뭐야 이렇게 공부를 또 하시게 될 텐데 일단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어디에 집중? 명사는 문장 뒤에 있어도 명사고 앞에 있어도 명사구나. 품사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품사는 그러면 단어의 기본 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품사 단어의 성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분리를 해도 8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개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8개만 하면 뭐 할만할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 살짝 추가드리자면 이 8개 중에 대명사랑 감탄사 같은 거는 조금 그냥 지나가듯이 공부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중요한 거 주요 품사 위주로 하겠습니다. 명사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명사는 자 차근차근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야. 그럼 미리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그냥 컴퓨터, 자동차, 전화기, 뭐 선생님, 병원 이런 게 다 명사란 뜻이에요. 자, 그런 거부터 살펴볼 거고요. 사람, 사물의 이름 이렇게 돼 있고 한자도 그냥 써드렸어요. 참고가 되실까 해서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영어로는 명사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거 noun이 아니고요. 이 발음은 noun 이렇게 있습니다. noun. 발음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noun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약자로는 첫 글자를 따서 n 뭐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괄호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앞으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앞으로 저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저하고 필기도 하고 서로 알아봐야 될 때 이거 다 쓰거나 명사 이렇게 쓰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호로 앞으로 필기를 하게 많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전 앞으로 찾으면서 공부하시게 될 일이 있을 텐데 사전에도 이런 기호로 표시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북 그러면 우리가 책이야 이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다? 아, 책은 명사야, 북은 명사야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desk는 책상이야. 그렇죠? 명사야. 책상이고 명사야 이렇게. 그 다음에 love, 사랑. 이것도 명사고요. watch, 시계도 명사겠죠? doctor, 의사.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명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cat, 고양이. 명사 맞죠? 이게 명사라는 거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명사야 하고 범주화시키고 명사라는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훈련을 하시란 뜻이에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는 뭐냐? 대명사는 이 이름에 명사자가 들어있죠?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고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명사라는 것도 있는데 대략 한번 볼게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명사 대신 쓰는 명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명사. 그러면 대명사 요 대자 이렇게 쓰고 큰 대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pronoun 이렇게 해요. 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앞으로 제가 이 영어로 이 용어를 쓰진 않을 거예요. 예를 그냥 좀 볼까요? 이렇게 좀 전에 아까 우리가 the man 해석하라는 문장을 봤죠. 그래서 이게 명사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렇죠? 주어 목적어 이런 말 모르셔도 명사라는 것쯤은 알죠. 그런데 아까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말을 살짝 하긴 했으니까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이것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여기서는 역할이 달라요. 그 남자가 이랬으니까 얘는 주어구나 이렇게 불러줘. 역할이 다르죠. 여기도 명사가 있지만 역할은 달라요. 자동차를 이랬잖아요. 을이니까 얘가 목적어야 이렇게 부른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어 목적어란 말 어려우시면 그냥 명사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래서 The man has a car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He likes it 이랬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해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대명사고 얘가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얘의 실체는 앞에 나온 요 말인 거죠. 그 남자를 그라고 바꿨고 자동차를 그것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있는 he는 the man 대신에 반복하기 싫어서 똑같은 말 또 하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꿨고 이 카라는 말을 여기에 써도 되는데 it으로 단어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명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할 양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에서 마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동사는 이 동자에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동자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움직일 동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요렇게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편해요. 뭐뭐 하다. 미리 좀 말씀드려볼까요? 뭐 운동하다, 뭐 생각하다 이런 거 있죠. 청소하다. 이런 것들이 다 동사예요. 우리말에서도 동사고 영어에서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뜻만 막 시상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떠올려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진짜로 움직임이 느껴지죠. 청소하다 이렇게 하면 그죠? 운동하다. 자, 그런 걸 동사라고 하고 동사는 뭐다?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외워 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 단어가 동사인 걸 외우실 때는 요 말끝 끄트머리를 요렇게 붙여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 건데, 자, 동사, 이게 뭐라고 했죠? 움직일 동자다. 뭐, 한자,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까 넘어가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verb, 이렇게 읽을 거예요. verb. 그러면 요것도 알면 좋은데 꼭 기억하실 거,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필기할 때 이렇게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동사는 뭐다? verb. 자, 그런데 동사가 이런 식이라고 이제 분위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사는 다시 뭐다?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쉬운 단어긴 한데 일부러 제가 쉬운 걸 예를 든다고 했죠. go 그러면 가다지. 요거를 뭐 가는 것, 뭐 가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 요거 넣어서 아 움직인다는 뜻이구나. 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또 볼까요? run. run이란 단어 다 아시겠지만 개념을 다시 알려드린 거니까 run 그러면 품사가 뭐야? 동사고 달리다, 움직인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쌓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at 당연히 먹다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eat이란 단어를 혹시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유의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는 동사니까 먹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이걸 보고 먹는 것, 뭐 음식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볼까요? 먹는 것, 음식이란 뜻이면 명사겠죠, 걔는.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동사니까 이거는 동사야 머릿속에 넣으시고 또 먹다야 먹는 것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make 이것도 만들다. 이제 감 잡으셨죠? 동사니까 이건 만들다야. 만들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dance 이것도 춤추다야. 이거는 동사야 이렇게. 그러면 미리 조금 앞 뒤에 나올 내용인데 좀 땡겨보면 dance라는 단어는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거는 춤 아니에요? 춤? 맞아요. 댄스는 품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춤 그러면 명사, 춤추다면 동사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두 개, 세 개 이상 포함된 것들도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대략 뭐 춤추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꼬박꼬박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fly 그럼 뭐야? fly는 날다. 아, fly 뭐 날아가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동사고 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fly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명사로는 얘가 뭔가요? 팔이죠, 팔이. 모기 말고 팔이 할 때. 그러니까 fly를 보고도 명사일 때는 팔이고 동사일 때는 날다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거고 지금 보여드린 단어는 쉬운 단어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감 잡으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뭐 100개도 하고 수백 개, 수십 개 이상 하실 건데 그때마다 이거 지키면서 하지 않으면 다 뒤섞여서 공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훈련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거 미리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단어마다 품사가 하나만 있을 거라고 혹시 편견을 가지실까봐 미리 좀 준비해봤어요. 미리 조심하시라고. 자, book 그러면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품사가 명사고 책 이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혹시 책이란 뜻 말고 다른 뜻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요거 예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예약하다니까 품사부터가 동사네. 우리가 알던 건 이거였는데 맞죠?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book이라는 단어 공부하시면 명사로는 책이고 동사로는 예약하다야.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뭐 이거의 변형 뭐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대략 알고면 되지 이러시면 뒤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볼까요? love 요거 또 발음 나중에 해드릴 건데 love 아니고 love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여쭤볼까요? love이란 단어는 love는 사랑인가요? 사랑하다인가요? 예, 동사로는 사랑하다고 명사로는 사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두 개씩 되는 애들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품사가 하나만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물론 그런 단어도 있죠. 자, 얘는 어떨까요? watch 얘도 아까는 시계하고 명사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다른 뜻 모르시나요? 동사로 보다란 뜻이 있고 명사로 시계란 뜻이 있고 어떻게? 기본 뜻이니까 둘 다 기억하시는데 품사 개념까지 넣어서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댄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댄스는 무슨 뜻이에요? 춤인가요? 춤추다인가요? 둘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죠? 춤추다는 동사고 춤 그러면 명사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왔으니까 dancer 그럼 뭔가요? 나중에 공부 또 하겠지만 대략 아시는 분들 있죠. 동사에다가 뭘 붙여요? ER이나 R 붙이면
보통 ER이죠. 여기 E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댄서는 무희, 무용수, 뭐 춤추는 사람 이렇게 되면서 명사로 바뀌게 되고. 자, work도 볼까요? 이거는 일하다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동사고요. 그거는 얘는 명사고요. 일. 그러니까 동사로는 일하다, 명사로는 일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동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품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이 좀 오시죠. 자, 동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인다는 뜻이고 뭐뭐 하다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조금 다른 종류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한번 자주 나오니까 초반부터 나오니까 하는 김에 한번 해볼게요. 동사 세 종류는 좀 전에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세 개를 다 볼게요. 일단 이름부터 보면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이게 뭔지 조금 개념 혼동하신 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여도 꼭 암기하고 시작하기를 권할게요. 자, 동사 세 종류는 뭐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꼭 외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자, 좀 전에 제가 동사는 뭐뭐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움직임이고 동작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였어요. 이거. 뭐뭐 하다 이거. 그러면서 종류가 이렇게 세 개나 있는데 왜 이거부터 말씀드렸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영어 전체 동사 중에 가장 많은 게 일반 동사예요. 99.9%가 일반 동사예요. 뭐 중에서? 동사 중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어 단어 전체 중에서 99.9%가 일반 동사라는 뜻이 아니고 동사 중에서는 요거 세 개를 따져봤을 때 일반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가지는 개수는 적은데 얘랑 성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동사는 요거 얘기고 맨 끝으로 몰아놨고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거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까지 넣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동사는 대략 아시겠지만 am, is, are 이런 거 보셨죠? 그 회화하거나 글 볼 때 뭐 I 나오면 I a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고 he is 이렇게 하고 뭐 you are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동사는 뜻이 뭘까요? go는 가다고 make는 만들다고 eat은 먹다. 동사마다 저마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비동사를 뜻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양은 많이들 아시는데 뜻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게요. 뜻이 두 개예요. 뜻이 두 개거든요. 이다와 있다. 이름도 알려드려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왜 비동사라고 부르냐면요. 이거의 원래 모양이 이거였어요. 원래 모양이 비였는데 이런저런 문장 안에 쓸 때는 모양을 때에 따라 바꿔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요 이름 궁금해 하실까봐. 자, 이거의 원래 모양이 비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비동사야 이렇게요. 그리고 뜻은 이렇게 두 개 있고. 자, 그래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My father is a doctor. 우리 아버지가 의사이다죠, 얘가. 그렇죠? 이럴 때에는 we are in 서울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죠. 전치사하고 묶어주면 서울에 있다죠. 얘가 서울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I am here. 그럼 나도 여기에가 되고 여기에 있다가 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공부는 나중에 또 비동사 편에서 하게 되겠지만 확인만 하자는 거예요. 비동사 뜻이 두 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실제로 확인해 보자. 맞잖아요. 이다, 있다, 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비동사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남았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에서 조동사 한번 슬쩍 맛만 볼게요. 맛만. 자, 조동사 할 때 조자가 한자 뭐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도울 조자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거는 뭔가 도와주는 동사야 이런 개념이 이름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럼 조동사는 그럼 뭘 도와주는 걸까요? 얘는 다른 동사를 도와줘요. 그럼 다른 동사가 뭐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중에 조동사 빼고 비동사나 일반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당연하게 도출되겠죠? 뭐가요? 조동사를 써주고 나면 그 뒤에 다른 동사가 하나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비동사가 나오거나 일반 동사가 하나 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동사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거예요. can, will, must는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말고도 많죠. should도 있고 might도 있고 그렇죠? 뭐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뭐 앞으로 할 거다. 뭐 해야 한다. 대략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런 동사들은 특징이 있어서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다? 조동사 뒤에는 꼭 동사원형이 하나 와야 돼요. 자, 이렇게요. 사용법은 이렇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그래서 우리는 아빠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운전하다인데 요게 붙어서 운전할 수 있어. 의미도 조금 보충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e must work hard 이것도 우리는 일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붙이면 일해야만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동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여기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있네 이러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원래 그렇다 조동사는. 그 다음에 they will come soon 이것도 조동사고 뒤에 동사가 나왔네. 이 정도 볼 줄 아시면 당분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동사야말로 진정한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진짜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조금 이름만 동사지 조금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죠? 일반 동사는 지금 아까 본 거예요. 뜻은 뭐다? 뭐뭐 하다, 움직임, 동작.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우리가 동사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일반 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라고 나눌 건데 비동사는 이러이러하고 조동사는 이런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룰 거는 일반 동사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품사 전체 체계 안에서 공부하는 양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My father drives every day. 운전한다. We work. 일한다. They make. 그들이 만든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넘어갈게요. 다시 마지막 정리. 동사 세 종류 뭐가 있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형용사 한번 볼 거예요. 자, 사람, 사물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뭐뭐한, 뭐뭐인.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형용사 공부하시다가 뭐뭐 하다 이렇게 꼭 뜻을 갈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진짜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힌트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adjective 이렇게 읽습니다. adjective 아니고 adjective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 약자 기억해 주세요. A로 표시할 겁니다. 약자 공부 다시 기억해 볼까요? 명사는 N, 동사는 V, 형용사 나왔죠? A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happy 그러면 뜻이 뭐예요? 이렇게 이 뜻이 뭐예요? 그럼 다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happy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뭔가요? 행복, 행복하다, 행복한, 행복하게. 자, 요거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질문을 제가 드리면 뭐 행복한 거, 뭐 행복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얼버무리듯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그래서 1, 2, 3, 4번 중에 뭐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동자 흔들리죠. 다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미리 힌트 좀 드릴까요? 해피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거 이러지 말고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핵심이 품사까지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이죠. 그럼 해피는 생각해 볼까? 얘는 명사일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지금 세 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행복 그러면 영어로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말 안에서도 품사 감이 오셔야 돼요. 와야 돼요. 행복 그러면 명사겠죠. 그렇죠? 나는 행복을 원해. 그럼 얘는 명사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해피일까? 아니죠. 얘는 happiness이래요. 일단 봐두세요. 얘가 행복이고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럼 행복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다 붙었으니까 동사인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다 붙으면 동사일 것 같은데 아까 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행복하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움직인다는 뜻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 자, 미리 조금 잠깐 딴 데로 넘어갔다 올까요? 뭐냐면 우리말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헷갈리시는 거예요. 뭐뭐 하다 붙으면 아까 제가 동사야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동사라고 결론 내리셨다가는 뭔가 짝이 안 맞을 때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뭐까지? 이거 움직인다는 뜻인가? 까지 검토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하다 이란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이거는 움직인다는 뜻 맞나요?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행복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다 했으니까 동사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조금 곤란해요.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이거는 움직임이 아니라 써볼까요? 움직임이 아니라 뭐다? 상태죠, 상태. 그러면 이거는 동사가 아니겠네.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안 하시면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행복하다일 때 동사를 머릿속에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요거 잠깐 넘겨놓고 얘 먼저 볼게요. 답은 이거죠. happy는 자, 요게 지금 핵심이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행복한 요거는 자, 그러니까 happy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얘는 형용사고 행복한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happy를 보고 뭐 행복한 거, 행복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시면 뭘 할수록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happy는 형용사고 행복한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지 뒤에 뭔가 공부를 더 할 때 차근차근 이해가 되고 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로 드렸다고 칠게요. happy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행복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먼저 해볼까요? 좀 전에 여기도 해피가 있고 여기도 해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미리 보여드릴게요. 우리말에서 행복하다를 말할 거면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한 단어가 안 돼요. 꼭 요거 써주고 요거 써줘야 이렇게 합해서 행복하다가 돼요. 요거 그 설명 드릴게요. 자, 요거에서 아까 하다 붙었다고 다 동사 아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게 큰 소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행복하게 해볼게요. 해피는 행복한이고 happy는 행복하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단어랑 이 단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복한 그러면 요거고 요거는 그럼 뭐냐? 요거는 그 다음에 배울 미리 보여드리면 얘는 부사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한 그러면 형용사고요. 뭐뭐 하게 그럼 부사예요. 자, 모양도 잠깐 볼까요?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아, 얘는 형용사 뒤에다가 지금 형용사 약자 기억하시죠? 형용사 뒤에다가 NESS 이렇게 붙이면 명사가 되는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은 해피니스. 이게 머릿속에 정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공부 앞으로 하실 때. 그랬다가 해피 그러면 행복한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형용사 뒤에다가 ly 붙이면 뭐뭐하게라는 부사가 되는 일이 아주 많아요. 모두 그렇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은 경우에 그러하니까 기억해두면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 하나 더 보자. 다시 주의사항 happy 보고 행복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영어 공부의 첫 단추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sad 아니고 제가 sad 이렇게 읽을게요. 발음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그럼 이게 또 뜻이 뭐냐? 그럼 감 좀 잡으셨죠, 이제? 자, 슬픔, 슬프다, 슬픈, 슬프게. 뭐 다 슬픈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겠죠. 어떠한. 얘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공부를 슬픈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다시? 아, 이거는 명사고 sad는 슬픈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겠네. 슬픔은 뭐예요? sadness. 하고 얘가 명사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NESS가 얘도 붙어 있네요. 자, 슬프다는 뭐다? 요거만 가지고는 슬프다가 안 되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비동사 쓰고 sad.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하자면 I am sad. 이렇게 해줘. 나는 슬프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픈 얘는 요렇게. 아, 그래서 얘가 형용사야. 이렇게 공부하시고 슬프게는 뭘까요? 여기에 ly 붙었죠? sadl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 얘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뜻은 요거겠죠. 뭐뭐한, 뭐뭐인 이렇게요. 실제인 이렇게요. 자, 그럼 현실은 품사가 명사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reality 아니고요. 발음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할 건데 reality 아니고 reality 이렇게 씁니다. reality. 힌트 좀 드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ity라고 끝나는 단어는 대부분 명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reality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실제인 얘가 답이겠죠. 형용사야. 실제로는 뭔가요? really 해서 얘는 곧 배우게 될 부사야 이렇게 할 거고요. 현실적인 그럼 얘도 형용사일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얘도 형용사인데 비스무리한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realistic 이래요. realistic.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real 이랬어요. real. 자, 그러면 이제 습관을 들이신 거야. good 그럼 뭐다? 우리말 뜻도 기억하실 때 good 그러면 좋은 거가 아니라 좋은 말꼬리 이렇게. 품사는 형용사 이렇게. 그 다음에 bad 그러면 나쁘다, 나쁜 놈, 나쁜 거가 아니라 나쁜 뭐뭐한 이렇게 들어있고 형용사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kind
친절 아니고요. 이건 친절한입니다. 친절은 kindness죠. ness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kind 형용사 친절한 이렇게 하시고요. new 그러면 새거가 아니라 새로운 형용사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cheap 그러면 형용사고 값싼 이렇게. true 이것도 형용사고 진실인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보면 혹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던데 truth는 뭐예요? 이런 단어도 많이 보니까 truth는 명사입니다. 얘가 진실이란 뜻이고요. 진실인, 사실인 그러면 true죠. 형용사까지 공부하는데 조금 힘들죠. 생각보다. 자, 그래도 한번 집중력 유지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자, 형용사를 이제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형용사를 그럼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느냐까지 이번에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형용사 사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자, 형용사는 1번 be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더라. 두 번째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해볼까요? 자,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을 우리가 평소 하던 방식하고 좀 다를 거예요. 해볼게요. 비동사 뜻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아까?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그거 구별법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 일단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럴 때는 있다가 아니라 이다 뜻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다예요, 얘는. 그리고 형용사는 좀 전에 뜻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뭐한, 뭐뭐인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맞춰보면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말로 뭐뭐한 이다. 말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극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뭐한 이다가 말이 안 되는데 영어랑 우리말은 어디까지나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 조합이 짝짝짝짝 톱니바퀴 맞듯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차이를 인정하시고 우리말답게 공부하신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친절한 이다는 말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태나 성질을. 그렇죠? 그러면 살짝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뭐뭐한 상태이다 하면 말이 좀 되나요? 이제 좀 말이 되죠. 뭐뭐한 이다보다는 훨씬 낫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나오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말로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반복 훈련하시면 나중에는 딱 느낌이 와요. 자연스럽게 돼요. 처음엔 어색하겠죠. 뭐뭐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처음에는 두 단어인데 나중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묶어서 우리말에서는 한 단어처럼 해석하게 돼요. 나중에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요. 잘 감이 안 오시면 실제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 한번 해주세요. 뭐뭐한 상태이다 합해서 뭐뭐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I am happy.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어 문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우린 진짜 꼼꼼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얘가 주어고 명사고 얘가 행복한이에요. 얘가 뭐라 그랬죠? 이다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이다 안 되고 행복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영어 말고 한국말 할 때 제가 친구한테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왔다 갔다 얘를 머릿속에 인식하시는 연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영어로 나왔을 때는 행복한 상태이다인데 한 번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나중에 내가 회화나 영작문을 하실 때 행복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해피만 떠오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해피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고 우왕좌왕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야. 우리말로는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뭐야? 영어로는 지금 보니까 두 단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이 개념이 싹 잡힐 거예요. 머릿속에. 자,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I am happy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행복한 상태이다고 행복하다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행복하다는 be happy야 하면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She is kind.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여자가 친절하다. 뭐 얼추 그런 뜻인가 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다고 얘는 친절한 상태이다예요. 그 여자가 친절한 상태이다. 뭐 알긴 알겠는데 우리말로 한 방에 뭐라고 한다 얘를? 친절하다 그러죠. 그 여자가 친절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말로는 친절하다가 한 단어죠. 영어로는 두 단어야. 이렇게 훈련. 지금 뭐 쉬운 예로 연습해서 그렇지만 이 원리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공부하실 때에도 나름 알아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it is nice 마찬가지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nice가 형용사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죠. nice가 뜻이 형용사 뜻은
품사 형용사고 뜻은 멋진이죠. 이거 갖고 멋지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다고 멋진 상태이다. 합해서 얘가 멋지다요. 다시 한번. 이 단어만 가지고 멋지다라고 공부하시면 비동사 나오고 뭐 명사 나오고 이런 거 앞으로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 멋지다라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nice는 멋진 형용사예요. 멋지다가 되려면 이렇게 있어야 돼. 예, 반복 훈련 좀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They are tired. tired는 피곤하다가, 얘가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피곤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상태이다. 합해서 이렇게가 피곤하다요. 자, 얘가 피곤하다가 아니고 이렇게가 피곤하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해볼까요? 하다 나오면 또 헷갈리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하다가 들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뜻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러면 걔는 영어에서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피곤하다는 움직임이 아니고 상태에 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 플러스 형사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포인트 잡아서 또 한번 좀 확인 좀 다시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형용사 사용법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에 거 1번 해드렸고요. 2번 보실 건데 이거는 쉬워요. 우리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뭐한 뭐뭐뭐 이렇게 꾸미는 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자, 얘는 형용사 명사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뭐한 뭐뭐뭐 뭐시에서 예쁜 꽃, 작은 자동차, 그렇죠? 비싼 옷 이런 식으로 어순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1번보다는 그래도 할만해요. 자, 그래서 I am a happy person 그랬어요. 여기에 happy가 있는데 지금 여기랑 짝이라고 아까처럼 하시면 안 되겠죠.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랑 짝이 아니라 여기 있는 happy가 이렇게 꾸며졌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용사 있고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she is a kind doctor 그러면 여기를 kind가 형용사가 나왔네 하고 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되죠. 뒤에 근데 명사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친절한 의사.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배웠습니다. 처음에 형용사라는 단어를 처음 구별하는 것도 지금 낯설고 힘드시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 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면 돼요. 요렇게 됐을 때는 요렇게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나가서 요렇게 해서 한 단어로 뭐야 이렇게요. 뭐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사 남았습니다. 자, 부사, 뭐 형용사도 어렵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사도 어렵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학생분들이 부사를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정신 차리고 꼼꼼하게 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이거 한 번만에 다 이해하시는 분 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두 번, 세 번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작은 해봐야죠. 자, 부사는 상태나 동작을 꾸며주는 말 그런데 뭔 말인지 몰라도 얘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사, 요 부자는 그래도 한번 신경 써볼까요? 이 부자는 나중에 도움이 돼요. 뭔가 부수적이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말이야. 그게 뭔 뜻이냐?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영어로는 adverb라고 할 거고 약자는 ad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형용사 아까 뭐라 그랬나요? 형용사는 adjective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철자를 보니까 앞에 두 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정할 때 똑같이 A라고 써버리면 형용사 부사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글자 봤더니 또 AD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려고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한 게 형용사는 첫 글자만 쓰자. 부사는 두 번째 글자까지 써서 구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형용사는 A라고 할 거고 부사는 AD까지 써줄 겁니다. 그래서 부사의 특징 먼저 보시고요. 부수적인 내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없어도 된다까지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부사를 이해하실 때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부사는 문장이 없어도 되는 말인데요. 쓰는 거예요. 없어도 문장이 유지가 돼요. 그럼 왜 쓰는 걸까요? 없어도 되는 말을 사람들은 문장에 왜 쓰는 걸까요?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문장의 내용을 좀 자세하고 풍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도 예문 보시면 좀 이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는 빼고 보고, 부사의 별명은 그래서 장식품, 깍두기, 액세서리 이렇게 제가 부를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그냥 툭 하고 이어붙여서 쓰는 말. 왜 사용할까? 여기 있죠. 내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려고 쓴다. 이게 뭔 소린지 요것만 들어서는 너무 좀 추상적이죠. 요거 잘 기억했다가 예문 보면서 설명 또 드릴게요. 자, 기본부사 4가지 하고 보여드릴 건데, 기본부사 4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4가지나 있으니까 처음부터 힘들긴 힘들죠. 그래도 해볼게요. 부사 뜻 4가지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어느 때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공부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들은 부사가 안 그래도 힘드니까 어렵고 헷갈리니까 처음에 외우기라도 하자. 그러면 점차 좀씩 해결되는데 이걸 안 외우고 공부했을 때 계속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꼭 암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입으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부사 뜻 4가지는 어떻게, 어디에, 어느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생각 잘 안 날 건데 꽉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어디에, 어느 때에, 얼마나. 어떻게는 방식이고 어디에는 장소고 어느 때에는 시간이고 얼마나 정도야. 뭐 얼마나 심한 정도냐 약한 정도냐 이런 거 나타내는 말. 요 4개 외워주시고 또 이제 와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다 주의사항 써드릴까요? 형용사와 구별하세요. 자, 아까 형용사는 뭐였죠? 어떻게가 아니라 어떠한이에요. 어떠한. 부사는 어떻게고. 요거 좀 이따 또 얘가 나오니까 또 보충 설명 들어볼 거고요. 일단 한번 외워주세요. 자, 그랬고 어떻게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란 단어는 자, 이거 볼게요. slow란 단어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slow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뜻이 느린이에요. 형용사 뒤에다가 뭐가 붙으면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일이 많다. 이랬죠. 그래서 slow는 느린이고요. slowly까지 하면 느리게 또는 천천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니까 부사야. 이렇게요. 자, slow는 느린이고 slowly가 느리게 부사. 하나 더 볼까요? quickly 이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quick이란 단어는 형용사. 뜻은 빠른. quickly 그러면 빠르게 부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말은 빨리 해도 똑같은 말이죠. 빠르게 빨리. 이렇게요. quick은 빠른, quickly는 빠르게. 이 두 개를 대략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 다음에 kindly 이것도 어때요? 아까 했죠. kind는 형용사 친절한. kindly 그러면 친절하게 그리고 부사 이렇게. 그 다음에 sadly 그러면 어때요? 슬픈 이거 부형용사죠. 이렇게 붙으면 슬프게 부사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단히 많은 아주 많은 경우에 뭐라고 한다? 형용사 뒤에 ly 붙이면 부사가 돼. 뭐뭐하게 이렇게요. 얘는 뭐뭐한 이렇게 틀 잡고 공부하시면 수많은 단어를 할 때에도 공통점이 보이니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어떻게 해당하는 부사를 지금 먼저 살펴봤고요. 어디에 뭐에 관한 거죠? 장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here라는 단어를 공부하실 때 그냥 여기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한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고 얘는 부사야 꼬박꼬박 이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추가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도 되지만 얘가 여기에서도 돼요. 어디에서. 그 다음에 여기로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하는 김에 3가지로 공부해 줄게요.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로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그럼 뭔가요? there는 얘도 이제 감 잡으셨죠? 예. 저기에 이렇게 하시고 부사 또는 거기에도 되죠. 그 다음에 얘는 home. 요거는 제가 일부러 쉬운 단어인데 조금 다른 뜻이 있는 걸 갖고 와봤어요. home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아요. 집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뭘까요? 집 그러면 명사겠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야 되고요. 근데 얘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뜻이 다른 게 있어요. 얘가 집에 또는 집에서 또는 집으로라는 뜻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겠어요? 아, 얘는 부사네 이렇게. 그러니까 홈이란 단어를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아주 많아요.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홈은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이렇게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갈까요?
abroad. 이거 좀 어려우시면 그냥 지나치셔도 돼요. 얘는 해외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해외에서 또는 해외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얘는 부사야. 이게 부사라서 어쨌다는 거냐?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예, 앞으로 요걸 지켰을 때 공부해 나가면서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개념이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어느 때를 볼까요? 어느 때. 얘도 now도 그냥 지금 이렇게 뜻만 보지 마시고 아 이게 언제란 뜻이구나. 그렇죠? 부사야. 그다음에 later 그러면 나중에라는 부사고요. 그다음에 today도 뭐 오늘이란 뜻인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품사가 두 개거든요. 명사일 때 있고 부사일 때 있고. 그런데 잡다한 거 지금 집어치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보게 될 today는 90% 이상 부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명사를 볼 일은 당분간 없으니까 요거에 집중해 주세요. 너 언제 올 거야? 어느 때에 올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 오늘 올 거야 이러잖아요. 이 오늘이란 말이 어느 때에 해당하는 말이구나 하고 자꾸만 애써서 머릿속에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today 말고 뭐 tomorrow나 yesterday도 마찬가지겠죠. tomorrow 그러면 얘도 부사예요. 물론 명사로 쓸 때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당분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사, 어느 때의 부사고요. 얼마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느 정도로 이 말이죠. 그래서 very라는 말이 매우라는 말이잖아요. 매우라는 말은 부사예요. 그래서 very good, a little, 약간 이 말이고요. almost는 거의도 부사고 quite 이것도 quite은 꽤나 할 때 쓰는 부사죠. very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부사가 네 가지나 있고 부사의 성질은 어떻고 앞으로 공부 많이 하실 거니까 앞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이건 부사예요 하고 끊임없이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만 아니면 괜찮아요. 지금 완벽하면 더 좋고 이렇게. 자, 그럼 부사의 위치도 네 가지나 돼. 부사가 왜 어렵다는지 이제쯤 아시겠죠? 뜻도 네 가지고요. 부사가 문장에 오는 자리도 네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네 가지가 뭐냐면 문장 맨 뒤, 문장 맨 앞,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수식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 네 가지 보면서 자, 한 번에 처음 볼 땐 당연히 헷갈리죠. 여러 번 보시면서 곱씹으시면서 극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를 요렇게 끊어서 한번 보실까요? I'm tired 하고 요렇게 하고 요게 없어도 문장이 되는 거 맞죠? 나는 피곤해 이렇게요.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렇게 해도 말이 끝날 수 있는데 요게 딱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부사고요. 자리는 어디에 왔나요? 문장 맨 뒤에 왔고 부사고 그리고 없어도 되고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게 부사구나. 나는 피곤하다 이래도 되고 나는 오늘 피곤해 해도 뭐 말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거예요. 얘가 부사인데 문장 맨 뒤에 왔다는 걸 보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요 앞에 이렇게 쓰는 건 어때요? 오늘 나는 피곤해. 이것도 맞다. 그러니까 부사라는 거는 문장 배 뒤에 쓰고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올 수도 있구나. 끄덕끄덕. 다음에 또 열심히 말씀드릴 거니까. 자, I'm tired. 근데 이것도 피곤한 상태이다죠. 아까 한 거죠. 피곤하다. 그러면 얘가 형용사인데 이 앞자리에 뭐가 와? 앞자리에 한 단어를 또 쓰고 싶다 내가. 그러면 아무 단어 막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돼요? 부사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신 거죠.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 기억한 거 뭐였죠? 부사가 형용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한다. 이거. 그래서 very tired 이렇게죠. 그럼 이건 어때요? I am real tired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real은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피곤해 그러면 really tired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말이 되죠. 얘가 부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칸이 좀 어긋나서 조금 그렇네요. I walk 하고 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slowly. 나는 걷는다. 느리게 걷는다. 얘가 부사죠. 그러면 나는 매우 느리게 걷는다. 여기에 very 써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편집에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자, 얘도 부사, 얘도 부사. 이거는 우리말과 맞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헷갈릴 수는 있지만. 네, 이어서 전치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in, at, on, for, 뭐 with, without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걸 전치사라고 부를 거고 전치사들의 특징과 사용법 좀 알아볼게요. 자, 전치사는 뭐 앞에 위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 영어로는 preposition 이렇게 할 건데 요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앞으로 저하고 필기하실 때 전치사는 그냥 한글로 전 이렇게 제가 쓸게요. 전치사. 그러면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전치사는 꼭 뭐랑 같이 써야 된다? 명사랑 같이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명사랑 꼭 같이 써야 돼요. 항상 같은 덩어리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묶었을 때 이름을 붙여주면 편하겠죠? 이름은 전치사 구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얘는 전치사고 요렇게 묶으니까 전치사 구 이렇게요. 구가 뭔가 절이 뭔가 하는 거는 차차 또 공부해 보기로 하고 일단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고. 자, 그 다음에 in 그러면 전치사 공부하실 때 조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뜻만 자꾸 공부하시는 거예요. in 그러면 뭐뭐 안에고 at 그러면 어디에 for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에 더해서 요렇게 명사랑 꼭 같이 써야 돼요. in the room, at the cafe, for the future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그 방 안에서 카페에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전치사도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전치사구나 하고 캐치하는 순간 당연히 명사랑 써야 되는구나 까지 받아들이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이렇게를 전치사구라고 부를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딱 두 단어 짝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니라 이것도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길어지나 보면 얘가 명사잖아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뭐 배웠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사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전치사 구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In the small room 이렇게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이것도 어때요? at the cafe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며주면서 길어질 수 있죠. at the nice cafe. 물론 여기에 또 부사가 나올 수 있긴 하죠. 그렇죠? 매우 작은 방 안에서 이렇게요. In the very small room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치사 구가 꼭 전치사 명사 이렇게 짧은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서 전치사 있고 뭐라고 수식어가 막 나오고 명사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for the bright future. 미래를 위해서 했다가 요거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구의 기능 두 가지. 전치사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봐두시면 좋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부사 기능이 있고 명사 수식 기능이 있다. 일단 하나 봅시다. 부사 기능이란 건 뭐냐? 우리가 부사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헷갈렸지만 그래도 배우긴 배웠죠. 부사 뜻 네 가지가 뭐가 있었죠? 어떻게, 어디에, 어느 때에, 얼마나. 자, 그러면 그 네 가지 뜻을 문장에 표현하고 싶을 때 부사 한 단어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치사 구를 쓰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I'm tired today. 자, 이 문장 앞에서 봤던 거예요. I'm tired 하고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데 깍두기처럼 이어 쓰는 말이 뭐였다? 부사였다. 그리고 얘는 어느 때에를 나타내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나 오늘 피곤해. 이렇게 된 문장인데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I am tired on Monday. I'm tired면 똑같이 끝날 수 있어요. 여기에. on이 뭔가요? 전치사. Monday는 월요일 하는 명사죠. 이렇게 하면 월요일에 얘가 전치사고 여기에 명사가 이렇게 있는 전치사 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위치도 똑같죠. 문장 끝부분에 이어붙이는 말이 나왔는데 얘는 특징이 뭐예요? 얘는 한 단어로 돼 있고 얘는 전치사 구로 돼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뭔가요? 얘도 어느 때에를 나타내고 얘도 어느 때에를 나타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만 묶어서 특징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어도 어느 때를 나타내고 이 단어도 어느 때를 나타내죠. 그런데 생긴 게 어때요? 얘가 부사고 얘는 전치사 구.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를 나타내는 부사 기능을 보여줄 때 진짜로 부사 한 단어를 쓰는 방법이 있고 전치사 구를 써서 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앞으로 전치사 구를 쓰면 부사랑 같은 개념이야 하고 돌리시는 연습을 하시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I live here. 나 여기에 살아. 여기에가 부사죠. I live in Seoul. 서울에 이렇게가 어디에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생긴 건 전치사 구네요. 그러니까 얘도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기능을 진짜로 부사 한 단어로 써도 되고 전치사 구를 써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원리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I live here. 여기에 I live in Seoul. 똑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수식 기능. 요거 좀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구경은 해볼게요. 자, the coffee on the table is hot 이랬는데 일단 요거 괄호 한번 쳐보시고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때요? The coffee is hot. 커피가 뜨겁다. 요 정도는 아시겠죠? 얘는 형용사이고 그 커피가 뜨거워. 그런데 커피는 커피인데 어떤 커피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on the table. 그래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커피. 그러니까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the new coffee, 그 새로운 커피, 아니면 the expensive coffee 이런 식으로 그 비싼 커피. 그런데 바로 뒤에다가 뭘 보신다? 여기에 초점은 명사 바로 뒤에 전치사구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명사 바로 뒤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이야.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도 볼까요? 얘도 보면 명사 바로 뒤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없다고 먼저 공부해 볼게요. The man is my brother. 그 남자가 우리 형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무실에 있는 그 남자가 우리 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당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예문 보고 공부 더 해 나가시면은 뭐 감이 더 올 수 있고 더 확실히 이해되실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머리에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명사 바로 뒤에 뭐가 나오면 전치사 구가 나오면 이렇게가 될 거고 물론 이 전치사가 되게 다양하니까 이 전치사 뜻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연습은 또 하시고 쓰는 방법 연습하셔야 되는데 요런 뼈대 정도는 갖고 있으시면 공부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죠. 자, 전치사 구 쓰는 방법 마쳤고 자, 접속사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어 구 문장을 이어붙여. 접속이란 말이 뭔가 이어붙인다는 뜻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뭔가를 이어붙이는 말이야. 그런데 그럼 뭘 이어붙일 거냐? 자, 단어 구 문장을 이어붙인다. 좀 복잡하죠? 근데 지금 하나만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단어 구 붙이는 건 잠깐 빼고 문장을 이어붙여주는 말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럼 문장이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좋겠죠? 문장은 단어가 많이 있기만 하면 여러 개 있으면 문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꼭 주어, 동사 이렇게 갖춰져야지만 뭐뭐가 뭐뭐 한다 이렇게 갖춰진 거를 문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문장과 문장 두 문장을 이어준다. 요거 개념으로 출발할게요. 자, 접속사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conjunction. 뭐 이거 뜻 다 영어 단어 모르셔도 돼요. 앞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갖춰 써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제가 접속사는 문장 두 개를 이어붙일 때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주어 동사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어붙여주기 위해서 접속사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요. 자, 큰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문장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 나올 때 접속사를 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기만 떼어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접속사 뒤에는 꼭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그냥 명사만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미리 좀 말씀드려보면 전치사 뒤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뒤에 이렇게 쓰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는 어때요? 접속사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접속사 뒤에 그냥 명사만 쓰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가면서 보시면 조금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접속사가 영어에 되게 많긴 한데 기본 딱 4가지만 가지고 접속사 개념도 조금 잡아보고 진짜 많이 쓰는 말들이니까 단어 공부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자, because면 여러분들은 때문에, when 그럼 뭐뭐 할 때, if면 뭐뭐 하면, while 그러면 뭐뭐 한 동안 이렇게 뜻만 단편적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들은 품사가 뭐다? 접속사야 라는 개념까지 같이 장착을 해주시면 공부가 좀 더 원활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when, while, becaus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면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얘가 뭐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이렇게도 나와야 돼. 요거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다 써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뜻 공부하시면 이렇게. 자, when은 when 플러스 주어 동사 써서 이렇게 묶으니까 얘가 뭐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while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도 알아야 하는데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랑 같이 써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because도 때문에인 거 다 웬만큼 다 아시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까지 얘는 뭐니까 접속사니까 계속 똑같은 생각하고 얘도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쓰고 얘가 뭐뭐 하면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권해요. 앞으로 접속사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하기보다 개념 그다음에 기본 쓰임새 기억하는 게 주요 목적이니까 요 4가지만 일단 해볼게요. 예문 보여드릴까요? I drink coffee. 밑줄이 또 엉뚱한 데 가 있네요. I drink coffee. 여기에 밑줄 칠 거예요. 여기에 문장이 하나 있죠? 내가 마신다 커피를. 여기는 내가 피곤하다 문장이 또 있죠? 그걸 이어줄 때 여기 접속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는 when 접속사가 있으면 이 뒤에 걸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얘가 때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가 커피 마실 때 나는 피곤해 이렇게 해석하려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주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신다? 뒤에 거랑 묶어서 하시는 거죠. 내가 피곤할 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할 때 나는 커피를 마셔 이렇게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것도 I'm drinking coffee 이렇게 끊으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 나는 피곤해. 이것도 얘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있어야 돼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because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회화할 때 뒤에 막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고 나는 커피를 마시는 중이야. because는 뭐다? 접속사야. 이렇게요. 하나 더 보면 you can drink coffee. 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가 아니고 마셔도 돼. 이렇게 해볼까요? 너는 커피를 마셔도 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묶어서 그럼 if가 뭐다? 접속사니까 이렇게 나왔어.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피곤하다면 커피 마셔도 돼. 이렇게 해줘. 이것도 하나만 더 볼까요? I don't use my phone. 나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얘가 접속사고 이렇게 묶어서 내가 뭐 할 때? 운전하고 있을 때 전화기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요. 자, 접속사는 대략 이런 거고 조금만 욕심내자면 when, while, if, because 요 4개까지 기억해가면서 접속사의 개념을 장착하시면 머릿속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품사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가 끝 맞죠? 예. 자, 품사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